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최근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 수준이 중국을 제치고 주요국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양극화는 서울의 주거비를 지방 대비 최대 5배를 부풀려 소비를 제한을 했고요. 또 비수도권에서는 신용 위험을 키웠는데요.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는 서울살이입니다. 그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매주 목요일마다 알짜 지역 소개와 함께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암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 부동산의 양극화가 정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의 소위 상급지라고 불리는 아파트들은 지금 뭐 50억을 넘어서 뭐 100억 넘게 그렇게 신고가를 찍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있는 반면에 지방의 미분양은 아직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정말 양극화가 더욱더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새 정부가 이제 출범도 했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다 할 아주 큰 이제 변화라든지 발표가 없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어떻게 펼쳐질지가 참 궁금한 그런 혼란스러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본기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고민이 있으시면요. 지금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중에도 고민 상담이 가능하지만요. 더 깊은 이야기 오프라인에서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사님께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1대1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핫한 그런 투자처가 바로 이 서울의 재개발입니다. 이 워낙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름세도 있었고 또 상급지와 이 하급지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 상급지에 어떻게 하면은 선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이 재개발 선점 투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1대1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소액으로 이 가격대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대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뭐 전농 14구역이라든지 용산이지만 좀 가성비가 있는 용문동 그리고 잠실 본동의 하단 이런 쪽들 문의를 주고 계시고요. 3억대 투자는 용산의 뭐 청파동 3가라든지 뭐 고덕동 2-2구역 같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와 딱 붙어 있는 그런 원효로 3가는 4억대 투자가 가능한데요. 1대1 상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인사 나누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들 한번 체크해 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는요. 01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구로 주공 1차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요.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월세 받고 있는데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전세로 바꿔서 그 전세금으로 다른 곳을 투자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매수를 하신 이후로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지고 아직 회복이 잘 안 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세로 바꿔서 다른 곳에 추가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까요, 이사님? 네, 구로 주공 1차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이 아파트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1,400세대고요. 1,400세대의 대단지이고 그리고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 또 중흥 아파트다 보니까 용적률이 지금 보면 한 153%여갖고 이렇게 숫자상으로 보면은 오래됐고 단지도 좀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 또 용적률이 이제 낮기 때문에 재건축의 그런 이슈들도 있고 또 우리 요 아파트 옆쪽으로 보면은 구로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로 차량 기지가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 뭐 5년 전만 해도 요거 이제 매수하실 때만 해도 차량 기지가 뭐 이전을 해서 이쪽에 뭐 개발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왕왕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요. 아마도 재건축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이 부동산의 대세 상승기이기도 하고 5년 전이면 이제 20년도니까 굉장히 우리 부동산의 이 서울에 전 서울이 전부 다 올랐을 때 서울 넘어 수도권도 이제 다 올랐을 그런 대세 상승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기지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이제 매수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좀 양극화가 심해지기도 하고 20년을 지나서 22년도 22년도부터 이제 우러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금리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면서 좀 부동산이 좀 꺾였다가 다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넘어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상급지가 아닌 그런 중급지나 하급지 쪽으로는 아직 이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고 아파트를 또 살펴보면 여기 이제 차량 기지가 이전하는 것도 지금 좀 얘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지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적이가 아니고 좀 이제 무산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가격을 보면은 네. 한 20년도에 요쯤 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많이 올랐다가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처분을 하시고 다른 데를 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지금 월세로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뭐 월세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월세 받기보다는 만약에 그러니까 매도를 하신다면은 매도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매도가 안 되면은 월세 말고 이제 전세로 전환하셔서 그 전세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시는 거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신다면은 일단은 근처로 가신다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지금 외딴 섬처럼 요 안양천하고 이런 이제 선로로 이어진 요 구간보다는 조금 나와서 서울이 아니더라도 광명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광명 쪽 가시면 7호선 라인으로 해서 비슷하게 충분히 이렇게 또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이슈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중앙 13단지라든지 12단지 쪽으로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면 몇 평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뭐 8억에서 9억 정도가 이제 생긴다고 하시면은 차라리 서울 쪽으로 재개발을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5억대 재개발, 3억대 재개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좀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재개발 투자가 굉장히 유리한 게 이제 주택수 산정 제외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축 쪽으로 가실 수 있는 아주 초기 재개발이라면은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하면서 주택수 산정 제외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고 신축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재개발이 조금이라도 진행된 그런 지역을 가신다고 하시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서 구축의 이제 빌라 같은 것도 주택수 산정 제외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투자를 할 때 주택수 산정 제외가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베네핏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스탠스가 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카드가 더욱더 심해진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처분하시고 이렇게 철산역 쪽으로 7호선 쪽으로 오시는 거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아예 그냥 서울에 재개발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처분하시고 서울에 주택수 산정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찾아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세로 돌리시는 것보다는 매도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요. 광명 쪽으로 가시거나 또는 서울의 재개발 중에서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곳으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662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고덕 주공 9단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매도를 하고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로 이주를 할까 하는데요. 어디로 가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사님, 매도하고 옮기시는 게 더 낫겠죠? 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덕 9단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덕 9단지는 이제 고덕동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고덕동에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요 상일동역 인근으로 해서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고덕 주공 9단지이긴 하지만 이제 명일동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지금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이제 거의 다 재건축이 됐고 지금 앞으로 재건축을 좀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년 차이고요. 그리고 132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전진단이 이미 지금 통과를 해서 지금 아주 초기 단계의 그런 재건축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는 13억 5천 이렇게 찍혀 있는데 지금 현재 실거래가보다 이제 호가는 한 15억 정도로 좀 높아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고덕 주공 9단지에서 이제 헬리오시티 그리고 파크리오 이쪽으로 옮기는 게 어떤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제 헬리오시티하고 파크리오는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40년 차의 그런 아파트들이 아닌 파크리오는 이제 20년 정도가 육박하는 그런 아파트고 헬리오시티는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입지는 이제 송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급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지도에서 살펴보면 네, 명일주공 9단지, 그러니까 고덕 주간 9단지가 이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우리 파크리오는 잠실 나루역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는 이제 송파역 옆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 이제 강동구와 송파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크리오하고 헬리오시티는 이 송파구 중에서도 이제 세대가 굉장히 많기로 이제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파크리오가 이제 뭐 6,800세대 정도,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이제 9,500세대 정도 이제 되어 있는데요. 미래 가치를 따져보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좋은 입지에, 상급지 입지에 좀 신축으로 될 만한 가능성은 없지만 이렇게 옮길 것인가, 그거는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실거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고덕 주공 9단지를 갖고 계시면 재건축이 진행됨에 있어서 오름세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호가가 지금 15억 정도 하는데요. 옆에 이미 지금 상일동역 인근으로 해서 뭐 아르테온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의 30평대의 가격을 살펴보면 이제 호가가 한 18억 정도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요거를 팔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신축의 가격하고 지금 우리 앞으로 재건축이 될 아주 초기 단계의 재건축 단지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은 인근의 신축의 가격으로 이제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때 가서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더 많이 오르겠지만 이 차이가 많지 않은 만큼 미리 또 옮기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재건축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미리 옮겼을 때 20년 차 정도의 그래도 새 아파트 준신축급의 2호선을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한강변 쪽에 잠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 10년 차의 준신축급의 대단지에 송파 쪽이지만 잠실보다는 조금 이제 입지가 좀 낮지만 그래도 신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저는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가고 싶으면은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재건축인데 재건축으로 향해 가는 그 아파트의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많지 않으니 지금 파셔도 적정한 가격에 옮기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옮기시는데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또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추후에 또 하나하나 또 설명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꼭 현명한 판단,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재개발 지역을 이렇게 하나씩 한 주마다 훑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지역인지 한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청량리역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량리역 일대는 정말 재개발로 이제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된 곳, 그리고 아파트가 된 곳, 그리고 재개발의 이제 후기 단계, 초기 단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아주 극초기에 마지막 남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농 14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완전 초기이기 때문에 가격도 이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서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좀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가 참 궁금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본격적으로 이 청량리역 쪽으로 가기 전에 요즘에 질문 많이 받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대지 지분이 과연 이 재개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대지 지분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특히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덩치가 큰 단독주택보다는 혹은 다가구 주택보다는 다세대 주택, 흔히 말하는 이제 빌라 투자를 하는 게 좀 가성비도 있고 저렴하게 갈 수 있으면서 저렴하게 갈 수 있고 이제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세대 빌라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다세대 빌라를 보실 때 대지 지분을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따지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재개발할 때 대지 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을 완전히 이제 다 밀고 거기에 새롭게 지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 들어오고 상가도 들어오고 도로, 뭐 학교, 뭐 기반 시설 등등이 이제 다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지역에 우리가 속해 있게 되면 나중에 요 지역 안에 큰 집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작은 집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새 건물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뭐 헌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재개발이 이제 끝났을 때 나눠 먹기 할 때, 그러니까 관리처분 그 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거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이 권리가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권리가액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권리가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권리가액이 정해지면 나중에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때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매겨지는지 아니면 환급을 받는지 그런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볼 때 우리가 권리가액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권리가액을 생각할 때 평가받는 방법이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지 가면은 이제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있고요. 요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법으로 할 때는 건물과 토지가 각각 따로 평가가 되고요. 그런데 보통의 이제 이 재개발지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30년, 40년이 된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의 가치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땅의 가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독주택들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에 재개발을 진행이 될 때는 이 땅이 대지가 몇 평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하고 토지를 따로 나눠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일한 건축물을 당시의 공법으로 기술 자재로 다시 지었을 경우에 그렇게 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건물의 가치는 없고 토지로만 평가를 받기 때문에 토지가 이제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재개발지를 보면 물론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도 있지만 빌라, 다세대 주택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단독 다가구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단독 다가구보다는 이 다세대 주택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세대 주택은 평가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가법이 아닌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요. 통합평가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공동주택 가격으로 이제 기준을 잡은 다음에 이제 기타의 요인들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 기타의 요인들에는 이제 상품성, 거래 가능성, 뭐 층수, 위치, 그리고 주변 시세, 그리고 이제 신축인지 구축인지 아니면 뭐 도로에 접해 있는지 이런 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지가 많으면 유리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대지로만 평가받는 그런 단독 다가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투자를 할 때는 신축인지 구축인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유념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많은 구축보다는 좀 적당히 전세가가 높은 그거보다 훨씬 전세가가 높다 그러면 상품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착안하셔갖고 내가 평가를 받는데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 이런 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다세대 주택 투자하는데 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분은 그렇게 평가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다세주택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 클수록 유리는 하지만 건물 상태, 그리고 위치, 노후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역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신축으로 전세 활용해서 이제 투자금은 줄고 그리고 감정평가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교적 신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을 또 투자를 할 때 신축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개발이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는데요. 구역 안에 있는 것은 다 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것이 이제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이지만 사실 이 신축 다세대 빌라가 나중에 정말로 부셔지게 될 때는 한참 뒤 얘기입니다. 뭐 2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오래 걸리면 뭐 30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행위 제한이 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신축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들 잘 착안하시면 내가 지금 투자할 때 비교적 그 지역에서 제일 신축급으로 투자를 하는 게 투자금도 줄이고 나중에 내가 아파트 되기 전에 팔 때도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지 지분 관련해서는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대지 지분이 많을수록 유리하긴 하지만 건물 상태와 노후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구축보다 신축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투자 시에 이런 부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청량리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퍼즐이라고 불리는 전농 14구역을 한번 뜯어볼 텐데요. 키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네요. 총 5가지 키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천지개벽, 청량리역 마지막 소액 투자입니다. 이사님, 요즘 소액 투자처 굉장히 귀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또 시청자분들이 이런 팍스 TV를 통해서 너무나 똑똑하시기 때문에 좀 좋은 지역들은 이미 다 뭐 발빠르게 다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액 투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청량리역은 이 마지막에 정말 이 퍼즐처럼 남아있는 그런 전농 14구역이 있는데요. 일단 청량리역을 살펴보면요. 청량리역은 이제 동북부에서 좀 교통의 중심 역할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량리역 왼편으로는요, 이제 중구종로구가 펼쳐지는 그런 강북 중심지이고요. 또 아래쪽으로 가면은 성수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중량구가 위치를 해 있는 곳으로서 동북부의 약간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청량리역입니다. 네, 그래서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에서 살펴보면은 청량리역은 이 7광역 중심 중에 하나이고요. 이 서울 도심과 그리고 강남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서 동대문과 성수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광역 중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동북부의 이
교통의 중심축으로 거듭나는 곳이 바로 이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은 예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렸던 그런 곳인데요. 지금도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도 여기 역사가 굉장히 크고 역이 많은데 이 환승센터도 이제 생기면서 나중에 14개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역입니다. 그 역 바로 앞에 전농 14구역이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해서는 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거나 선정이 되거나 뭐 중간 단계, 뭐 후기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짜배기 땅에 청량역에 딱 붙어 있는 곳에 14구역만 지금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재개발 사업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소액으로 좀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이제 밀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단독주택 들이 이제 밀집이 되어 있는데 빌라가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거는 단독주택의 평수가 굉장히 작은데요. 20평, 30평들이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신축이 이제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하려고 하면 신축을 좀 공략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물은 좀 흔치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농 14구역은요, 전체적으로 한 8만 제곱미터가 넘고요. 소규모로 1, 2, 3, 4구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곳입니다.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노후도가 30년으로 보면 80%, 그리고 20년으로 보면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노후도는 어떤 재개발 형식으로 해도 다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대략 이제 74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고요. 단독주택들이 거의 이제 몰려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이 위치를 해 있고 위쪽으로 청량리 뭐 9구역, 8구역, 뭐 15구역,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 뭐 용두동, 뭐 제기 뭐 1구역, 뭐 요런 이렇게 재개발들이 굉장히 이제 집약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재개발 표시가 안 돼 있는 곳은 이미 재개발을 끝내서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역 일대로는 옛날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구도심인데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파트가 된 곳도 있고 지금 마지막 퍼즐처럼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전농 14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퍼즐인 이유가 있었네요. 청량리가 이제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개발이 많이 맞춰가는 단계에서 전농 14구역이 정말 마지막 퍼즐처럼 딱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개발 압력도 있고 앞으로도 좀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체크해 볼게요. 전농 14구역, 4개의 소구역 특징입니다. 앞서서 이제 구역이 나눠져 있다고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구역들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전농 14구역은 뭐 예전에 뭐 신속으로 가느니 아니면은 뭐 역세권 시프트로 가느니 뭐 이러한 얘기들이 많았고 뭐 지도에서 보다시피 워낙에 노후된 그런 빨간색들이 많고 뭐 90% 이상 20년 노후도를 잡으면 90% 이상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움직임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4개 구역으로 좀 나눠서 있는데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2, 3, 4 구역으로 해서 소구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전농 14-1구역입니다. 가운데에 위치를 해 있는 그런 곳이고 청량리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2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고요. 굉장히 작습니다. 노후도가 30년 이상이 87%, 20년 이상이 93%나 되는 네, 뭐 전체적으로 다 노후도가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180명 정도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합원 수가 이제 적고 사업성이 굉장히 월등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단독주택이 지금 112개 동이 있고요. 공동주택이 4개 동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독주택으로 거의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 단독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즉 다세대 주택이 4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은 원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단독주택의 평수가 굉장히 작아서 앞으로도 신축이 좀 들어오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전농 14-1구역이고요. 공동주택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 투자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2구역입니다. 14-1구역에 살짝 이제 오른쪽 위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1구역보다는 공동주택이 좀 많고요. 지도로 봐도 이제 신축이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고요. 노후도가 30년 이상이 71%, 20년 이상이 88%로 물론 다 이제 만족을 하지만 1구역보다는 노후도가 살짝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략 조합원 수가 220명. 그래서 면적이 1구역하고는 비슷하지만 이제 조합원 수는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세대 주택이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단독이 66개 동이고요. 공동이 1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농 14-3구역입니다. 1구역하고 2구역보다는 조금 이제 작은 면적인데요. 15,000제곱미터 정도이고요. 노후도는 30년 이상이 70%, 20년 이상이 87%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떤 형식의 재개발을 해도 이제 다 노후도가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대략 한 122명 정도의 그런 조합원이 있고요. 그리고 단독이 71개 동, 공동이 7개 동으로서 전농 14-3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이 상당히 없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제 소액 투자하기가 매물 찾기가 좀 힘든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워낙 많고 단독주택이 특히 요 이제 작은 대지 지분이 작은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 이 큰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조합원보다는 작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단독주택이 더 동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동의율도 단독이 많지만 좋을 곳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다 14구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전농 14-4구역입니다. 1, 2, 3구역보다는 약간 이제 뒤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가장 이제 면적이 큰 그런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000제곱미터가 되고요. 노후도가 30년 이상이 85%, 20년 이상이 91%나 되기 때문에 역시나 다른 구역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후도는 만족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뭐 14-2구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227명의 조합원 수를 갖고 있고요. 사업성도 좋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독이 123동의 공동주택이 12동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구역과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14-4구역하고 3구역, 1구역은 이제 투자하기가 좀 힘든 그런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희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농 14구역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특징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용적률 990%, 730%이거든요. 이게 용적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사님? 네, 청량리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용적률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주상복합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청량리역에 가까울수록 이제 용적률이 가장 높고 이제 멀리 갈수록 이제 용적률이 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청량리역 인근에 이미 지금 용적률 990%, 뭐 980%에 달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롯데캐슬 스카이 L65와 그리고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이 있는데요. L65부터 살펴보면요. 청량리역의 이제 요 밑에 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네, 청량리 이제 4구역이 재개발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지금 3년 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1,425세대이고요. 용적률이 무려 995%나 됩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65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동부가선도로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면 굉장히 높은 그런 빌딩 업무단지인가 이렇게 보면 아 저기 L65지라고 하는 딱 저층들이 막 밀집이 돼 있는데 굉장히 우뚝 서 있는 그런 빌딩들이 보이는 곳이 바로 L65와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수자인 그라시엘은 예전에 이제 청가시장을 개발해 갖고 만든 아파트고요.
23년도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52세대이고요. 용적률이 990%, 991%에 달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우리 여기 청량리 밑에 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옆쪽으로는 이제 효성 해링턴이 있는데요. 효성 해링턴도 40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량리역 밑쪽으로 해서는 한양수자인 58층, 그리고 롯데스카이 65층, 효성 해링턴 40층, 네,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라인으로 해서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 전농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지금 이제 바로 이제 후기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낮고요. 그리고 이쪽은 용적률이 736%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4개 동에 49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에 이제 용적률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1117세대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조합원 수가 대략 23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용적률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사업성이 좋아서 추가 분담금 이슈도 문제도 굉장히 없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청량리역 일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지 736% 용적률을 받은 이 사업지가 전농 14구역에 좀 꿈꿀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치도 이 청량리역 일대로 해서 이렇게 비슷한 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또 이 청량리역하고 전농 14구역 사이에는 화이트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정말로 고밀 개발의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화이트 존은요. 규제 철폐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뭐 건폐율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이제 규제가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화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화이트 존의 후보지로 작년 7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역 일대에 정말 고밀 개발을 이 정부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화이트 존에 이제 우리나라에 예시가 없는데 국제업무지구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화이트 지구로서 이제 1,700% 용적률 받은 그런 선례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요, 이 싱가포르의 만나샌드베이가 이 화이트 존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들어진 이제 창의적이고 이 시행자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이 가미된 건물들이 내 집 앞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전농 14구역의 그런 가치는 더욱더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량리역 일대로는 굉장히 고밀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고밀 개발에서도 전농 14구역도 그 고밀 개발된 아파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을 많이 받을수록 이제 추가 분담금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사업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 청량리역에서 가까울수록 용적률이 높다고 했으니 전농 14구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4번째 키워드입니다. 재개발의 메카 청량리역. 마지막 퍼즐은 전농 14구역입니다. 자, 전농 14구역 그동안 이제 주변에 어떻게 또 진행이 됐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이 전농 14구역이 왜 마지막 퍼즐인지 다시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전농 14구역은 청량리역 이제 앞쪽에 위치를 해 있고 중간에 화이트 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요거는 이제 후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인근으로 해서 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농 14구역도 인근에 있는데요. 전농 14구역은 신통으로 23년 11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382가구로 이제 탄생하는 곳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전농 9구역도 있습니다. 전농 9구역도 전농 14구역에서 이제 길 건너가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여기는 23년 6월에 사업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1,159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시공자로 이미 이제 선정이 됐고요. 여기도 역시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농 8구역입니다.
전농 14구역 바로 옆쪽에 위치를 해 있는 곳이 이 전농 8구역인데요. 여기는 21년도 2월에 민간 재개발로 해서 조합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50가구고요.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것으로 지금 24년 8월에 결정이 됐고요. 단독하고 다가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에 이제 투자금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토지거래 허가는 걸려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농 14구역이 이제 꿈꿀 수 있는 곳이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이 전농 도시환경 정비 사업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33명인 1,117세대로 바뀌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률가 낮고요. 용적률이 736%로 결정이 됐고 대우건설, 동부건설 총 4개 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전농 12구역입니다. 여기 밑쪽으로 위치를 해 있는데요. 297가구로 탄생할 그런 예정이고요. 22년도 1월에 조합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듯 이 일대로에서는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이미 지금 재개발이 돼서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한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레미안 크레시티와 그리고 롯데캐슬 노블레스가 그러한데요. 레미안 크레시티는 전농 7구역 재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전농동 일대에서 이제 리딩하는 아파트로서 자리매김을 좀 한동안 했었고요. 14년도에 입주를 하고 2,397세대입니다. 용적률이 235%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이제 롯데캐슬 노블레스가 있는데요. 전농 11구역을 재개발했습니다. 18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58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58%로서 청량리역에서 좀 이제 멀수록 용적률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농 14구역을 제외한 가장 알짜배기 땅만 제외하고 나서는 재개발이 돼서 입주를 하거나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좀 마지막 화살처럼 남아있는 곳으로서 좀 재개발이 꼭 돼야 되는 당위성을 아주 충분히 갖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농 14구역 주변에 이제 다른 구역들은 현재 활발하게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입주를 마친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농 14구역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또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요. 청량리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용적률 혜택까지 높은 곳이라는 부분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키포인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교통의 집결지 14개의 노선, 이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청량리역에 지나는 노선은 저희가 진짜 뭐 다 외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사님.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정말 사방팔방 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전국 단위로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이제 분당선, 네, 경의중앙선, 경충선, 네, 그리고 ITX 청춘, 강릉선, 중앙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강릉도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청량리역이고요. 저도 젊었을 때 좀 대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은 청량리역에서 모여갖고 MT 가고 뭐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청량리역은 지금도 교통의 중심이지만 예전부터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다 현대화되고 더욱더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뭐 소비가 일어나고 상권이 발달하고 굉장히 앞으로 지금은 조금 그런 역할을 갖고는 있지만 아주 낡고 좀 낙후된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천재개혁 수준으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노선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면은 한 14개 노선 정도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계획은 2030년이면은 14개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의 이제 최대 교통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복합 환승센터라는 게 실제로 이제 가보게 되면 이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권도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에는 노선들 중에서도 GTX 노선이 2개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B 노선하고 C 노선 이렇게 2개가 들어오는데요. 서울에서 GTX 노선이 2개씩 운영이 되고 있는 역은 단 3개밖에 없습니다. 이 서울역과 그리고 삼성역, 청량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과 삼성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더욱더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노선들이 들어 있어서 사실은 뭐 이 서울의 뭐 주요 그런 이제 업무지구와 뭐 여의도, 뭐 용산, 강남 뭐 이런 쪽으로 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그런 서울의 이제 3대 업무지구를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메카 중심지가 바로 이 청량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은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낙후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민들이 막 몰려서 이렇게 구도심을 형성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기피 시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하나둘씩 갈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새롭게 지금 재탄생하는 그런 구역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이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그리고 또 이 교통도 더욱더 좋아지면서 청량리 역사 가시면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그런 역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더욱더 이 역사도 커지고 또 한다고 한다면 정말 앞으로의 그런 화이트존하고 더불어서 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또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청량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량리역에서 이 ITX 청춘선을 타고 MT를 갔었던 기억이 좀 무럭무럭 나는데요. 얼마 전에 또 우연히 청량리역 인근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완전 다른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몰라봤는데 이제 청량리역 그 글씨역 간판을 보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방송에서 정말 매일 이 천지개벽할 청량리다라고 했던 게 왜 그렇게 타이틀이 붙었었는지 이해가 가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바뀔 것이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퍼즐이 이제 14구역, 전농 14구역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용적률이 높아서 이제 사업성을 굉장히 좋게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 재개발 지역 중에서 또 몇 안 되는 소액 투자처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서 오늘 이렇게 데려와 주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이 소액 투자처가 서울 재개발 지역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고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님, 요즘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이 여쭤보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청량리역의 이제 전농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성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서울의 이제 유망 지역들, 이제 재개발 투자처들을 이제 살펴보면 6억이 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시면은 주택 산정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마저도 될 수 없는 것들이 유망한 지역들, 뭐 상급지들이 이제 그러한데. 전농동은 아직은 이제 6억 미만의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축으로 뭐 운 좋게 신축을 뭐 발견하셨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주택 산정에서 제외로 그냥 되는 거고 또 구축을 또 발견하셨다고 하면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셔갖고 주택 산정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착안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1:1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액으로 내 집 마련 앞으로 뭐 10년 뒤, 20년 뒤에 내 집 마련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 좀 선점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투자처들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금액대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대 투자는 전농 14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용산의 용문동, 잠실본동 하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3억대 투자는 청파동 3가 그리고 고독 2-2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억대 투자로는 국제 업무지구에 이제 주출입구와 이제 딱 붙어 있는 그 원으로 3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1대1 상담 하셔갖고 또 내가 좋은 투자처 선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신청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후에 한번 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또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는 주제 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석하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